자, 여러분 드디어 탐구수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어 볼까요? 라는 게 주제인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활용 포스터 만들기를 실제로 과정 중심 평가, 평가로 이 부분을 과제로 내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비율 그래프나 그림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밑에 보면은 포스터잖아요. 이 포스터는 이거랑 여러분이 또 관련되어 있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 이름이 뭐냐면 통계 활용 대회가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하는 대회인데, 통계 활용 대회라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통계에 포함될 요소는 뭐 당연히 주제가 포함될 때일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사된 자료에 대한 표가 있을 거고, 그 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 이런 양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창에 통계 활용 대회라고만 치면 어떤 작품에 입상을 했는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 대회도 있고, 이렇게 학교 급별로 다양한 대회를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6학년 1학기 때 이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비율 그래프를 배우니까 이런 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통계 활용 대회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입상한 작품을 예시로 든 것 같아요. 자, 그럼 포스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조사 동기와 목적. 그러니까 왜 했냐라는 얘기로. 이거 왜 조사했냐? 그러니까 평소에 궁금한 거죠. 여러분 궁금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없나요? 궁금한 거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증에서부터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그 지적 호기심을 탐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왜 그럴까에 대한 물음을 궁금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포스터는 왜 그러냐? 혈액형이네요. 혈액형. 혈액형별로 성격이 나와 있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궁금한 거죠. 혈액형이 거기 나와 있는 혈액형 A형은 뭐 어떻고, B형은 어떻고, 뭐 A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그죠? 보통 뭐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뭐 화를 잘 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 이거 굉장히 조사를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는 초등학생만 조사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조사하고,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야지 그 결과를 믿을 만한 결과가 되겠죠.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 나왔다고 하면 그럼 다른 나이대 사람들은 다른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다른 나이대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를 해보면 그 대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총 231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조사를 했네요. 자, 실제로 1대1 설문을 통했대요. 무슨 혈액형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봤나 봐요. 여기 보니까 통계 포스터 수상 작품이라고 했죠. 선생님 위에서 얘기했던 통계 활용 대회, 거기서 수상한 사람이래요. 수상한 작품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이렇게 뭐 자세히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비율 그래프 중에 원 그래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결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실제로 맞지 않죠. 예. 성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ABO형이라는 ABO 혈액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ABO형 혈액형을 분류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ABO 형식의 혈액형의 구분 방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증명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물음을 한번 볼게요. 무엇을 조사했어요? 그렇죠. 무엇을 조사했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동기 및 목적에 정확히 나와 있죠. 동기 및 목적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그죠? 뭐라고 쓰면 돼요? 선생님 쓰기 어려운데. 그걸 써보겠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인식 이렇게 쓸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얼마나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걸 궁금하다는 얘기죠. 조사 대상은 누구예요? 어디 있습니까? 조사 대상은 이걸 쓰면 되겠죠. 초등생, 중고생,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초등생부터 60대까지 총 23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초등생부터 60대까지. 조사 방법은 뭐예요? 1대1 조사, 설문. 됐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1번. 공책 뒷표지에 있는 혈액형 성격표를 보았을 때 과연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맞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뭐 A형은 소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O형은 성격이 좋고 그런 얘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져봤더니 뭐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보다 더 높다. 오, 흥미로운 결과네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 10대보다는 20대 이상에 대해서 많이 믿는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믿고요. 20대 이상, 청소년보다는 20대 이상에서 더 많이 믿는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이유는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진짜 1대1 설문을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 3번.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비율에 비해서 실제 자신의 혈액형과 성격 유형의 일치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까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 데 비해서 나는 그거와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4번. 혈액형 성격설로 인해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저 사람 나 A형이야. 저 사람 소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편견이 생길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편견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편견 또는 선입견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5번 혈액형이 과학적, 의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굉장히 잘 내린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2번부터가 1번 여기까지는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준 거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통계 포스터나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별이 최소 3명에서 4명 이상이 될 거니까 그 모든 별로 모든 별 친구들이 어떤 걸 조사할까라는 거를 의견을 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수라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과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통학하는 방법, 학교에 어떻게 오냐? 어떤 친구들은 걸어와요. 어떤 친구들은 버스 타고 와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태워주세요. 이런 다양한 통학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겠다. 협의를 해야겠죠. 과목을 하겠다. 나는 연예인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운동 종목을 정해야겠죠.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기타 등등, 배드민턴, 이런 것들 쭉 여러 가지 보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조사했는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구, 발야구, 여러분 많이 접해보지 못했겠지만 킨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킨볼 이런 거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발야구, 킨볼 얘네들은 너무 조금 나왔어. 그럼 뭘로 묶으면 돼요? 탁구 이런 애들 너무 피구 이런 거 너무 조금 나왔어. 그럼 얘네는 뭘로 묶으면 돼요? 기타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기타. 그래서 그 항목의 비율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보통 5개에서 6개의 범위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항목의 수를 줄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가 정해졌다고 하면 실제로 표를 만들어 항목을 정해야겠죠. 항목을 정하는데 여러분은 우선은 뭘부터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빈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목이 되겠죠.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의 종목,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항목이 하나 둘, 여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럼 적당합니다. 그래서 과목이라고 하면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수학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모든 친구들이 할 일을 정해보세요는 할 필요 없죠. 왜?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자료 조사할 때는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설문이 제일 좋겠죠. 설문. 근데 이 설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판넬을 만들 수 있어요. 판넬이 거창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 사람에게 한 개의 스티커를 주고 어떤 항목에 좋아하는지를 점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 이 항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항목을 주고 스티커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 그래요.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이라 그래. 그럼 그거 숫자를 세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뭘 구해야 돼요? 자료를 만들면 뭘 구해야 됩니까? 그쵸? 자료를 만들었으면은 뭘 구해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거기는 뭐 인원수 또는 학생수 이렇게 돼야겠죠. 여러분 학생을 조사할 거니까 아무래도 인원수, 사람수 또는 뭐 학생수 이렇게 써야겠죠. 그럼 학생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명을 조사했어요. 또는 우리 반 20명을 조사했어요. 뭐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학년 뭐 200명을 조사했어요. 또는 전교생 뭐 500명을 조사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합계는 학생 수는. 그럼 이 백분율은 이 합계의 숫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백분율을 구해가지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D그래프 하나는 D그래프 하나는 원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원하는 걸로 하라고 하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타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 그래프를 그려서 또는 밑에 있는 원 그래프에 비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나타내는데 간혹가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잘 그렸어요. 이 비율 그래프를 다 잘 그려놓고 이 제목을 안 쓰고 그냥 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목을 안 쓰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 비율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제목부터 쓰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빈칸으로 그냥 놓고 제출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제목 쓰고요. 그 다음에 비율 체크하고 항목 쓰고 비율까지 쓰고 가로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제출하면은 이게 한 개의 과정 중심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탐구수학 115쪽까지 풀이를 여기서 마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꼭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단원 공부해줘서 열심히 공부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